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제목을 보니까 생강? 이것과 함께 먹으면 놀라운 일이. 과연 생강을 무엇과 함께 먹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스벤보르 병원에서 시행한 뱃멀미 아시죠? 배를 타면 멀미하시는 분들, 차를 타면 멀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뱃멀미 실험과 임상 연구는 생강이 멀미약만큼 효과적이거나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멀미약으로 되게 이제 약국에서 멀미뚝 뭐 이런 거 사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멀미약은 생강이라고 하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생강은 졸음을 유발하는 멀미약보다 더 안전한 선택이다. 우리가 멀미약을 먹게 되면 졸음이 막 쏟아지면서 잠을 자게 되죠. 자, 그런데 생강은 졸음을 유발하지 않는 아주 좋은 멀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멀미약보다 더 좋은 효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 환자들에게 한번 살펴볼까요? 런던에 있는 성 바돌류무 병원 마취과에서 수행한 또 다른 임상시험에서 연구원들은 1g의 생강 가루가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신경 안정제만큼 효과적이고 더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막 그리고 종양표지자가 막 한두 달 만에 올라가고 이러면 사시나무 떨듯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십니다. 그래서 신경이 안정되는 게 상당히 필요하는데 1g의 생강가루가 어떤 신경 안정제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입증했습니다. 생강은 그뿐만 아니라 속이 울렁울렁대고 메스꺼울 때, 그리고 임신 중에 막 구토가 올라올 때, 그리고 항암하시면서 구토증이 있을 때 이런 증세들을 완화시키는데 생강 가루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아동병원의 마더리스크 프로그램 책임자인 기드온 코렌 박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입덧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생강은 선천적 결함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선천적 결함의 위험. 임신 중에 산모가 입덧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생강가루를 사용할 때는 선천적 결함의 위험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기형아가 출산될까봐 염려하실 그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모들은 감기약조차도 테트라사이클린 약제가 들어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을 먹을 때 우리 치아가 변색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임신 중에 잘못 약을 먹으면 기형아를 출산할까봐 염려하는데 임신 중에도 산모도 입덧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생강가루를 사용할 때는 전혀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강가루를 먹으면 병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별히 생강을 무엇과 함께 먹으면 병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생강을 꿀과 함께 복용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강이 매워서 그냥 못 드셨었죠. 참 우리 선조들이 지혜로우셨죠. 그래서 생강을 드실 때 반드시 꿀을 조금 넣어서 타 드시는 경우가 많았죠. 맞습니다. 이렇게 꿀과 함께 생강을 병행해서 타서 드시게 되면 병을 줄이는,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염증이나 류마티즘 치료에 생강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류마티즘이나 관절염 증세가 심하신 분들은 3가지 약제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특별히 비타민 B6를 사용하시게 되면 염증이나 골관절염 증세를, 류마티즘 증세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활용하면 골관절염 증세를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 비타민 B6와 트립토판 아미노산과 함께 가장 효과적으로 염증을 완화시키고 류마티즘 증세를 완화시키고 골관절염 통증 증세를 완화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약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생강가루라고요. 생강이라고요. 그래서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염증과 류마티즘을 치료할 때 생강을 활용합니다. 또 인도의 연구에서는 고도로 정제되고 표준화된 생강 추출물이 무릎에 이렇게 막
통증이 오고 골관절염 증세를 완화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표합니다. 게다가 생강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뱃멀미나 또는 항암 중의 구토나 임신 중의 구토 증세를 완화시키기도 하지만 두통이 심하실 때도 생강을 꿀과 함께 드시면 두통 증세가 완화가 되고요. 가슴이 자꾸 폐색 증세가 와서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그런 증세가 있을 때도 생강을 꿀과 함께 드시면 상당히 가슴 폐색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콜레라나 장티푸스, 이질과 같은 전염병이 있을 때도 생강을, 그래서 우리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있을 때 막 생강가루 막 드시던 분들 많았었죠. 예, 이런 전염성 질환에도 이 생강가루를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감기, 설사 증세에도 뭐 세균성 이질이나 설사, 그리고 배가 아파서 복통이 온다든가, 또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생강가루가 상당히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증세가 있을 때 생강을 꿀과 함께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꿀을 약간 바른 생강 조각을 아작 조금 맵지만 꿀을 살짝 발라서 꼭꼭꼭꼭 씹어 드시면 이런 모든 증세들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생강 추출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물을 드시는 것도 이런 증세들을 가슴 폐색이나 구토나 또는 이 골관절염 증세나 염증을 줄이거나 류마티즘을 완화시키는데 생강 추출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물을 미지근하게 해서 드시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고요. 또 생강가루 캡슐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증세가 있을 때 생강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몸의 염증 수치를 줄이면 참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위에 담적이 있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이런 분들이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시려고 생강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식사하기 전에 생강 갈은 가루에다가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을 조금 넣어서 복용하시게 되면 위액을 분비가 잘 되도록 촉진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화기 계통이 약하신 분들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생강 활용법 배우셨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생강을 무엇과 함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들으셨어요? 꿀과 함께 활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꿀을 약간 바른 생강 조각을 꼭꼭 씹어 드시는 것도 되고, 또 생강 추출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물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생강가루 캡슐을 복용하시는 것도 골관절염 증세나 또 통증이 있거나 염증이나 류마티즘, 구토, 또 항암 중의 구토나 뱃멀미, 뭐 가슴 폐색, 콜레라, 감기, 설사, 복통, 요럴 때 생강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건강에 상당히 유익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배우셨는데요. 잘 활용해 보시겠습니까? 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